자, 미래는 미래학에서 지금까지 좀 정리 안 했던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자, 금융자본주의가 꺼지면서 문화내본주의와 음식지본주의가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량에 있어서의 그 음식 조달에 있어서의 기후변화의 문제 등등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설농들의 그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고액 연봉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농어촌 쪽에서, 특히 농촌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뭐 농업에 관련된 특허 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뭔가 시설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자, 그건 그렇고, 이건 이제 땅이 좀 많은 사람들 또는 뭐랄까 자연 친화 지능이 높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창의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직업에서의 중간 영역은 미래는 창업도 취업도 어려워지는데 틈새 시장이 점점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간 영역은 IT, 의료, AI, 로봇 이런 자동화가 직장을 빼앗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한 창의성을 획득한 지식 노동자 고임금을 받게 되고, 그 고도의 창의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그걸 선을 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서도 취업도 창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물론 스카이 대학 나오면 과외라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이 과외라는 것도 갈수록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카이 대학 나와서 과외밖에 못하더라, 이게 부패라고 된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스카이 대학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외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에, 특히 농촌에 부가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넓은 땅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땅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땅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족의 문화적인 토양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가족의 문화적 토양을 높여야 되냐면, 문화내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인간들이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아무리 힘든 때가 와도. 일단은 안전장치로서 문화적인 토양을 일궈야 됩니다. 자기 가족에, 가정 내, 가문에, 또는 사회에.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해체 이게 기반이 안 좋기 때문에 엄마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문화적인 역량이 왜 그 두 가지 이점이 있느냐면은, 그 아이가 고도의 창의성을 획득해서 고임금 직장을 가졌다면 문제가 없어요. 가지게 된다면. 근데 고도의 창의성을 획득해서 고임금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족의 문화적 토양이에요. 가족의 문화적 토양이 없으면 어차피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문화적 토양. 가족의 문화적 토양에서 대화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화. 인문적인 대화. 일명 하부루타로 시작하는. 문화적 토양이 없으면 뭐 일방적 지시 같은 게 난무하게 되죠. 일방통행만 난무하게 된다. 쌍방통행은 약해지죠. 쌍방통행이라는 게 문화하고 그게 민주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쟤한테는 뭔가 일리가 있을 거야. 이게 대화의 시작이고 민주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가족이 문화적 토양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포용해 줄 수 있는 문화적인 토양. 근데 그 문화적인 토양이
통해서 자란 아이들이 창조성을 획득해서 고임금 직장을 갈 수가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한 거야.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되냐?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했지만 우리 집에는 문화적 토양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문화적 토양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바랬던 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역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문화적 토양에서 뭐가 또 가능하느냐? 농촌과 연계된 6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가 됩니다. 6차 산업은 문화적 토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와 농촌이 결합되는 거예요. 이거는 1차 산업과 문화가 결합되는 게 6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뭐 공유소통, 생태 이런 공유소통,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로서 공유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역량과 쾌적한 생태, 안전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과 결합되는 게 6차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차 산업에서, 미래의 트렌드인 6차 산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비록 머리가 나쁘더라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면 고임금 직장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6차 산업의 인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록 내가 돈벌이는 없지만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것이고,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일이 없으면 취미라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동물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웰빙으로 잘 먹어야 되고, 배부르지는 않지만 며칠간 굶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을 거리, 일할 거리, 내가 몸을 움직일 거리.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뭐예요? 문예체 활동이란 말이죠. 예체능에서 그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취미 이런 것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활동이, 취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가족의 문화적인 토양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문화적 토양은 미래의 젊은이들이 비관적으로, 이게 비관적인 것일까 지금 저도 좀 긴가민가한데, 낙관적으로 50%의 실업자, 20, 30대 청년, 20, 40대가 50%가 실업자가 될 것이고, 비관적으로는 80% 이상이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 문화적인 토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이 평생학습 지수를 올려야 된다.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생학습 지수가 지금 28%인데 이거 한 7, 80%를 올려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뭔가를 취미를 배우든 공부를 배우든 인문학을 배우든 노래교실을 다니든 간에 이 평생학습이 활성화돼서 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엄마들이 아까 강의랑 연결이 되죠. 그 엄마들이 뭐를 하게 돼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배가 고플 시간을 주지 않도록 과잉보를 하는 것을 안 하는 엄마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문화적 토양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과잉보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 가족의 문화적 토양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문화적 토양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문화적인 토양을 만든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토양을 돈 안 들이고 만들어줄 것이냐, 바로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제가 정책연구원으로서 연구를 하는 과제도 바로 거기에가 있습니다. 서민들과 빈민층에게 어떻게 문화적인 그 토양을 일구도록, 저는 일단은 그 재능 기부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